오늘 이 맨유 경기를 보면 맨유가 되게 어려운 경기 중에 또 하나였어요. 왜냐면 레시포드도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기였고, 특히나 레시포드가 앞쪽에 없다는 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맨유의 이 공간 침투를 할 수 있는 공격수가 레시포드가 유일하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가 약간 어렵게 흘러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오늘 이 테나을 감독의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브루노 판데스를 오른쪽으로 빼고 아예 에릭센을 적극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카세미르도 올라오고 수비 라인도 전체적으로 높게 형성됐죠. 왜냐면 오늘 경기는 바란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바란이 뒷공간 이 커버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라인을 상당히 끌어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릭센과 부페 두 명의 선수를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쓴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상당히 좋았고, 경기를 보면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 맨유가 부페와 에릭센을 확실하게 올리면서 그냥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썼고, 수비 라인도 굉장히 높죠. 높게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바란이 복귀를 해서 뒷공간을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덜고 에릭센도 좀 올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부페도 있고 에릭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이 두 명의 선수를 모두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에릭센과 부페가 둘 다 있죠, 앞쪽에. 그래서 이번에는 에릭센이 앞쪽으로 뛰어들어가고 부페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부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약간 뒷걸음질을 쳐요. 그리고 오히려 부페는 에릭센이 앞쪽으로 나가니까 약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부페에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 브루노 판데스가 볼을 잡은 다음에 정말 환상적으로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돌려놓습니다. 정말 멋있는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 경기 맨유의 가장 큰 힘이었던 거죠. 이 패스가 한 번에 들어가면서 공격이 되는 장면인데, 부페와 에릭센 공비가 두 명이니까 누구를 막아야 될지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맨유의 김민재가 필요한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죠. 오늘 바란이 나오니까 뒷공간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라인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에릭센까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 장면을 보시면 여기선 이제 에릭센이죠. 에릭센이 넘어오는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자마자 앞쪽에 뛰어들어가는 산초에게 패스를 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은 약간 부페가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에릭센이 대신 앞쪽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이번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에릭센과 부페가 계속 패스를 뿌려주니까 이게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경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 과정에서 특히나 좋았던 건 뭐냐면 에릭센과 부페 요 두 선수와 그리고 안토니와 산초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서로 스위칭이 됩니다. 에릭센 측면 빠지면 산초 들어오고, 부페 측면으로 빠지면 안토니가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 경기 레시포드가 없어서 마샬이 왔는데 마샬도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앞쪽에 있는 5명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에릭센이 수비 끌고 나가면 산초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메이킹, 안토니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브루노 판데스가 측면으로 빠져서 크로스, 뭐 이런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보시면 맨유가 특히나 테나을 감독 체제에서 자신들만의 공격 패턴을 명확하게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장면 몇 개를 보면요, 안토니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브루노 판데스가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페가 볼을 받죠. 그리고 이때 안토니가 돌아뛰니까 부페는 측면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면 부페가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안토니에게 공간이 생겨요. 두 선수가 스위칭이 됐죠. 그리고 안토니에게 붙는 선수가 없으니까 안토니가 여기서 슈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토니도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고 반면에 부페도 측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이 스위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장면이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산초가 안쪽에 있는 에릭센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에릭센이 볼을 받는 순간 마샬이 약간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안토니가 중앙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에릭센이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죠. 이런 거 보면 오늘 경기 이 맨유의 공격 작업 자체가 선수들이 하나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어쨌든 오늘 경기도 당연히 울버햄튼이 더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수비적인 울버햄튼의 전형을 맨유가 잘 공략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와중에 그래도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어요. 황희찬이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었거든요, 후반전에.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바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에릭센을 그냥 확실히 올려주면서 에릭센, 부페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쓰니까 라인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황희찬이 들어오는 순간 맨유의 라인이 높게 올라오면 황희찬이 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너무 잘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울버햄튼이 중원에서 볼을 받을 때 애초에 맨유의 라인이 엄청나게 높이 형성돼 있고, 이때 황희찬이 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황희찬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완벽하게 황희찬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장면은 완비사카와의 경쟁에서 황희찬이 이겼습니다. 완비사카라고 하면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가장 뛰어난 풀백 중에 한 명이죠, 프리미어리그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완벽하게 뚫렸는데 이때는 데헤아가 잘 나와서 황희찬 선수를 가로막았죠. 근데 이런 것처럼 오늘 맨유가 라인을 높여놨을 때 황희찬 선수가 뒷공간으로 계속 침투를 해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장면에서도 만약에 김민재가 있었다면 이 황희찬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이 뒷공간을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커버해 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맨유가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라인을 올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뒷공간이 넓게 발생하기 때문에 김민재를 테나흐 감독과 맨유가 노리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울버햄튼이 약간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맨유의 뒷공간을 노리려고 하니까 참 이 테나흐 감독이 선수를 잘 쓴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후반전에 에릭센을 빼고 프레드를 넣습니다. 프레드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에릭센처럼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는 건 안 되거든요. 프레드는 투박한 선수니까. 다만 울버햄튼이 약간 올라와 있을 때 프레드가 오히려 앞쪽으로 뛰어가면서 공간으로 침투를 해주죠. 그러니까 프레드가 침투에 들어가니까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앞공간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거는 테나흐 감독이 이번 시즌 중반부터 프레드를 쓸 때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프레드는 어차피 이 빌드업 과정에 참여하는 게 부족하니까 대신 공간 침투를 잘하니까 공간 침투를 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중앙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을 때 이제는 이 에릭센 대신 나온 프레드가 에릭센처럼 플레이메이킹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뜁니다.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면 프레드가 뛰어나가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드가 앞쪽으로 뛰어나가니까. 근데 그 순간 프레드를 따라서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는 순간 요 앞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맨유가 이 앞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카세미르가 볼을 받아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아주 좋았던 공격 장면 중 하나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테나흐 감독이 상황에 맞게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경기 막판에는 오랜만에 가르나초가 들어왔습니다. 가르나초가 지지난 경기에서 부상해서 복귀를 하긴 했는데 오늘 경기 또 후반 막판에 들어왔어요. 막판에 들어오면서 산초를 빼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너무 명확하죠. 가르나초의 빠른 발을 활용해서 울버햄튼이 올라오면 뒷공간으로 가르나초가 뛰어라. 그래서 경기 막판에 가르나초의 복귀골이 터집니다. 역습을 하는 상황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베오루스트도 이제 마샬 대신에 나왔거든요. 베오루스트의 장점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수비수를 끌고 다니는 거죠. 수비수가 베오루스트의 움직임을 따라 나갈 때 이때 발이 빠른 가르나초가 침투,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부패의 패스, 이 한방, 경기 막판에 이 한방이 터지면서 가르나초가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완벽하게 이게 패스가 들어갔고, 오히려 맨유의 그 높은 수비 라인이 아니라 마지막에 울버햄튼의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가르나초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르나초의 결정력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이제 맨유가 이기면서요,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정말 가까워졌어요. 이제 리그 성적을 보면 현재 맨유가 승점 66점 35경기 달성을 하면서 토트넘보다 경기 수가 하나 적은데 66점이 됐거든요. 근데 토트넘의 경우는 모든 경기를 승리해도 63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는 토트넘에게 역전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이제 맨유가 조심해야 되는 팀은 리버풀만 남았어요. 물론 브라이튼도 경기를 많이 안 치르긴 했지만 브라이튼이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일정상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맨유가 신경 써야 되는 유일한 팀은 리버풀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리버풀은 모든 경기를 이기면 71점. 맨유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자력으로 확정 지으려면 남은 3경기에서 승점 5점을 채워야 된다. 그래도 아주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유력한 상황이 됐습니다. 테나 감독이 이번 시즌에 얼마나 이 팀을 잘 이끌어 왔는지, 그리고 이 팀의 그런 전략적인 그런 움직임에서 매우 유연한 팀이 됐는지, 그리고 테나 감독이 선수들의 장단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쓰는지, 여러모로 그래도 이제 맨유의 좋은 시즌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식 글로벌 파트너사 스냅드래곤과 함께 합니다. 이번 프리시즌에 이 스냅드래곤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준비한 요 이벤트가 있어요. 1등은 미국에서 펼쳐지는 렉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샌디에이고 경기 티켓 한 장, 그리고 1인 여행 지원 패키지, 항공권, 숙박권, 식사권, 그리고 스냅드래곤 탑재 프리미엄 스마트폰 한 대. 2등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들 자필 사인 저지, 그리고 스냅드래곤 인사이더즈 굿즈. 이제 3등은 스냅드래곤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콜라보한 축구공, 그리고 스냅드래곤 인사이더즈 굿즈 패키지.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느냐? 스냅드래곤 킥업 영상 챌린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영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스킬을 보여주시면 돼요. 쉽죠?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축구 스킬을 하고 오른쪽으로 볼을 보내기.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유 선수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산초도 나오고, 보시면 이제 스킬을 보여주거든요. 선수들이 이렇게 왼쪽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왔죠, 볼이. 그 다음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받아요. 받아서 트래핑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볼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런 스킬을 보여주시면 돼요. 왼쪽에서 와, 볼이 받은 다음에 그냥 오른쪽으로 가. 아니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리프팅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공간이 좁아. 이렇게 오면 뭐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렇게 보내. 끝. 쉽잖아요. 별로 안 어렵잖아. 찍어서 그냥 올려주시면 되는데 방법이 또 있어요. 영상 게시 그리고 참여 댓글 달기, 요거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찍어서 필수 해시태그 스냅드래곤 킥업스, 그 다음에 골뱅이 해서 스냅드래곤 코리아, 그리고 친구 아이디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냅드래곤 코리아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만 달아주시면 추첨으로 이제 뽑히시는 거니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